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나는 왜 유독 인기가 없는 것 같지? 여자를 만날 때나 남자를 만날 때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왜 잘 준비를 했는데 반응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아무리 잘 꾸미고 잘생겼더라도 잘못된 습관 하나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좋은 습관 하나로 눈에 띄는 호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기가 없어지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습관들이 안 좋은 걸 알지만 이게 왜 안 좋고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오늘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는 직업이에요. 강연을 가서 수백 명과 만나기도 하고요. 일적인 부분이나 직원들 그리고 면접을 보거나 길거리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주의해야 될 안 좋은 습관들, 크리티컬 습관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을 질질 끄는 습관이에요. 면접을 볼 때나 소개팅 자리에서 신발을 끌면서 들어와요. 그것만으로도 첫인상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옷을 잘 입고 잘생겼더라도 이 신발 끄는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면접에 떨어지거나 소개팅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신발 끌지 말아라, 선생님도 신발 끌지 말아라, 군대에 있을 때도 신발 끌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옛날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신발 끄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로 보이냐면 게으르고 대충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자리에 신발을 끊으면 이 사람이 여기 자리에 진심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신발 끌리는 소리가 신경도 쓰이게 하면서 진짜 거슬리는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신발을 끄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걷는 습관이 잘못되어서 이어져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걸을 때 발을 조금 더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사소한 변화가 이미지를 더욱더 단정하고 신뢰감 있게 바꿔줄 겁니다. 우리가 기업인들을 보면은 항상 올바른 자세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다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고 똑바른 걸음걸이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 먼저 바꿔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코에 자꾸 손이 가는 습관입니다. 남자분들 무심코 코 만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습관인데요. 말할 때나 생각을 할 때 무심코 코를 만집니다. 이게 간지러운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하면서 코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를 만지는 습관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산만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손도 정말 잘 보이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손을 대면은 코에 손이 가는 모습만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어떻게 하지? 악수를 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생각과 일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하다가 끝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를 만지는 습관이 위생적인 부분도 안 좋지만 집중력도 떨어뜨리고요. 자제력까지 깎아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습관이니까 의식적으로 내 손의 위치를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코가 간지럽다면 화장실을 가서 휴지를 사용을 하세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여러분들 간지러움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고 핸드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지를 하거든요. 이런 습관이 얼굴도 안 만지게 되고 더러운 부분을 안 만지게 되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코를 만지는 습관이 개선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핸드크림을 바르면 손의 각질 관리까지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이라는 게 얼굴 다음으로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의식적으로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손톱까지 길면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손톱을 깎아주세요. 규칙적으로 날을 정하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은 잘 보이는 부위인 만큼 손톱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밥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밥 먹을 때 습관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주변에서 와 진짜 빨리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칭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배려와 자제력이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빨리 먹은 습관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에서 일을 할 때 빨리빨리 교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서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게 잘못된 습관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혼자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면 느린 사람 속도에 맞춰주는 게 배려심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음식을 빨리 먹는 모습을 보이면 아, 이 사람은 나보단 음식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편해야 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불편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겠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음식 맛, 질감을 의식하면서 드셔보시는 겁니다. 빨리 밥을 먹다 보면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상대방과 밥을 먹을 때는 입을 다물고 음식을 씻거나 해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밥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다 보이기도 하고요. 쩝쩝대는 소리가 이미지를 완전히 망칠 수가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는 입을 닫고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먹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경우도 있지만 혓바닥을 많이 내밀고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미지에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습관, 먹는 모습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먹는 모습 하나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입에 가득 넣고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우거우거 가득 넣고 먹으면 뭔가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불편하고요. 비호감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입에 가득 넣고 먹을 때는 흘리기도 하고요. 입에 묻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먹방을 할 게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한다기보다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먹는 양을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식사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자꾸 한숨을 쉬는 사람. 한숨 쉬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 소리만 들어도 뭔가 짜증이 나죠. 한숨만으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말을 안 하더라도 공기가 무거워진다는 거죠. 뭔가 예민해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뭔가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연애도 안 하게 되고요. 비즈니스도 안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활발한 사람도 한숨 하나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실 속상한 일, 화나는 일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한숨을 쉬더라도 말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천천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훨씬 더 한숨이 부드럽고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으로도 여러분들 습관이 고쳐지실 거예요. 한숨만 쉬게 되면 다른 인상, 다른 정보, 다른 생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숨을 쓰는 습관도 고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인상을 찌푸리는 습관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작은 주름 하나로 큰 벽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화난 것도 아닌데 인상을 쓰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섭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인상을 많이 쓰다 보면 미간 부분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 주름이 잡히면 그냥 무표정일 때도 찌푸린 것 같은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표정 하나가 불친절하고 뭔가 냉랭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다가오기 어렵겠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에게 말 걸기도 어려워집니다. 무슨 일이 있냐? 화났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인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경우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냐? 화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인상을 찌푸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입술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살짝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눈썹을 풀고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세요. 이런 습관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감형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는 우리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저는 진짜 욕하는 거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친구를 만날 때나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심코 욕을 한다. 저는 그 사람과 일을 안 합니다. 그만큼 욕이라는 건 친한 사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식석상이나 미팅을 할 때나 밥 먹을 때도 무심코 나오는 욕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욕을 하는 걸 듣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욕하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나 어릴 때는 장난으로 친근한 이미지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투가 주는 이미지가 정말 커지거든요. 나이가 들었고 지위가 올라갔는데 욕을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욕을 이제까지 많이 썼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분 좋은 말투는 상대방도 기분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욕은 아무리 기쁜 뜻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욕을 하는 습관은 꼭 고치셔야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나쁘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한다 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해요. 저는 운이 없어요. 등등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투는 겸손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 보이는 말투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게 되고요. 좋은 일,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지가 않겠죠. 연애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태도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비하는 태도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겸손한 척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저는 겸손은 진짜 최고의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최고로 잘난 사람들이 이런 말투를 했을 때 겸손이라고 느끼지만 잘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겸손은 자존감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신을 낮추는 말투가 아니라 자신을 어필하고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말투가 훨씬 더 능력도 좋아 보이고요.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칭찬했을 때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스로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투 하나하나가 사람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8번째인데요. 바로 다리를 떠는 습관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습관인데요. 다리를 떨게 되면 뭔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불안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과 만났을 때 다리를 떠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무례하거나 산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승부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병헌 배우가 이 바둑을 두면서 이기는 순간에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다리를 떠는 모습이 상대방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무례하고 건방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봤을 때 이 다리를 떠는 습관은 기분을 안 좋아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대결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리를 떠는 습관을 최대한 고치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리더가 될수록 차부담과 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떠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골반에도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의식적으로 다리를 안 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 힘을 준다거나 다리에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다리를 떠는 습관을 의식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거나 다리를 떠는 습관을 꼭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습관만 고치더라도 인생의 큰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건 단순한 자제력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 습관을 다 고치기에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라도 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치고 노력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습관 하나로 능력도 못 보여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멋진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